450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60조 원. 단 며칠 만에 증발한 돈의 규모입니다. 이 돈을 날린 사람은 스탠퍼드 출신의 30대 청년이었고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낳은 암호화폐의 영웅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코인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투자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 와중에 정작 그는 싱가포르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엘리자베스 홈즈와 다르다고 말하면서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권도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수십조 원을 끌어모았는지, 왜 그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사라진 3조 5천억 원의 비트코인이 정말 어디로 갔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던 루나 코인, 그 조작된 차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권도형이 만든 코인의 이름은 테라 루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테라와 루나, 두 개의 코인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이 변하지 않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비트코인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아니라 1테라는 항상 1달러. 그게 이 코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가격이 안 변하는 코인에 왜 투자를 할까요? 답은 이자에 있었습니다. 테라를 예치하면 연 20%의 이자를 줬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2%도 안 되던 시절에 20%입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돈을 넣은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그 20%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였습니다. 일반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이자는 대출이나 투자 수익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테라루나 시스템에는 그런 수익 구조가 없었습니다. 권도형의 전 동료였던 강형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테라루나의 전신이었던 베이시스 캐시 프로젝트에서 일했던 엔지니어입니다. 2020년 가을 그는 권도형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돈을 벌죠? 수수료도 없고 수익 모델도 없는데 어떻게 이자를 줄 수 있습니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강형석은 그해 11월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4개월 후 테라루나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가 우려했던 구조 그대로였습니다. 테라의 가격을 1달러로 유지하는 방법은 이랬습니다. 달러를 담보로 잡은 게 아닙니다. 대신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을 만들어서 테라와 연동시켰습니다. 테라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루나를 소각해서 테라의 가치를 올리고 반대로 테라 가격이 1달러 위로 올라가면 루나를 더 찍어내서 테라의 가치를 낮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야구 카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야구 카드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찍어내고 떨어지면 일부를 태워버려서 가격을 유지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야구 카드를 아무도 안 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태워봤자 가치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없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소량의 매도와 매수가 오갈 때는 알고리즘이 균형을 잡아주죠. 하지만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권도형은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이 구조는 뱅크런에 취약하다.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무너진다. 권도형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다릅니다. 2022년 5월 7일 누군가가 8,400만 달러어치의 테라를 한꺼번에 팔았습니다. 이어서 수억 달러가 추가로 빠져나갔습니다. 총 2억에서 3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매도였습니다. 테라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스템은 루나를 소각해서 테라 가격을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도 물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테라 가격을 올리려면 루나를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루나를 태우면 루나 보유자들이 불안해져서 루나를 팝니다. 루나 가격이 떨어집니다. 루나 가격이 떨어지면 테라를 뒷받침하는 담보 가치도 떨어집니다.
테라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더 많은 루나를 태워야 합니다. 그러면 루나 가격이 더 떨어지고 한번 시작된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와 똑같았습니다. 방수 격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빙산에 부딪히자 물이 격벽을 넘어 흘러들어왔습니다. 방수 격벽은 격벽이 아니었습니다. 테라루나의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만에 테라와 루나의 가치는 사실상 0이 됐습니다. 45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여기에 연쇄 반응으로 다른 암호화폐들도 폭락했습니다. 총 800억 달러, 한화로 800조 원이 넘는 돈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크립토 윈터의 시작이었습니다. 권도형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싱가포르행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임원진 전체와 함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대규모 매도가 시작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공격이었다. 내부에 첩자가 있었을 수도 있다. 자신의 팀이나 투자사의 배신자가 있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헤지 펀드들이 테라루나를 공격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대규모 공매도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겁니다. 2억에서 3억 달러의 매도로 무너지는 시스템이 과연 100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담당할 자격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고작 전체 자산의 0.3%가 빠져나갔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이건 공격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렇게 설계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지진에 대비한다고 해놓고 진도 5짜리 지진에 무너지는 건물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의혹이 나옵니다. 3조 5천억 원의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테라루나 시스템에는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알고리즘만으로 안 되면 비트코인을 풀어서 가격을 방어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권도형은 약 3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비축해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 기록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붕괴가 시작됐을 때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권도형은 가격 방어를 위해 35억 달러 전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을 보면 비슷한 규모의 비트코인이 움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붕괴 당시 가격 변동이 너무 심했고 정확히 얼마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금액이 돌아왔다는 주장과 실제 흐름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권도형이 이 돈의 일부를 빼돌렸다고 의심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강영석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루나 가격 조작 의혹입니다. 테라와 루나는 알고리즘으로 연동돼 있었는데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루나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였습니다. 일반적인 암호화폐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테라 루나 시스템에서는 내부 프로그램이 루나 가격 설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강영석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실제 사용된 알고리즘이 공개된 알고리즘과 달랐을 수 있다. 검찰은 이걸 확인해 봐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부자가 루나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가격을 낮출 때 사고, 높일 때 팔고, 일반 투자자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의혹이 있습니다. 차이라는 결제 플랫폼 이야기입니다. 권도형은 테라 코인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처럼 테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줬습니다. 실제 상거래에 쓰이는 코인이라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결제 시스템은 붕괴 수개월 전에 이미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권도형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마케팅에 활용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프로젝트가 분리돼 있어서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결제 플랫폼을 담당하던 사람은 권도형의 측근이었고 심지어 그 사람 결혼식에도 참석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으니까요.
이쯤 되면 권도형을 엘리자베스 홈즈와 비교하는 게 억지만은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테라노스라는 회사의 창업자였습니다. 손가락에서 피 한 방울만 뽑으면 수백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죠. 실리콘밸리의 총아였습니다. 투자금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그 기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홈즈는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팔았습니다. 진짜 검사를 할 때는 자기 기기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일반 기기를 썼습니다.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물에 희석해서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진단을 받았습니다. 필요 없는 약을 먹거나 필요한 약을 끊거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권도형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엘리자베스 홈즈와 다르다. 그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홈즈의 사기는 명백했습니다.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는 제품을 팔았으니까요. 테라루나는 달랐습니다. 1년 넘게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자를 받았고 가격은 1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비교가 맞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 이유는 안정성입니다. 평상시에 안정적인 건 의미가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이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테라루나는 위기가 오기 전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작동했다는 건 증명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됐을 뿐입니다. 홈즈의 혈액 검사기가 실제 환자에게 사용되기 전까지는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과 같습니다. 실전에 투입되는 순간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테라루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권도형은 그 위험성을 경고받았음에도 무시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계속 팔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피해 규모를 보면 홈즈보다 권도형이 더 심각합니다. 테라노스의 피해 규모는 수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테라루나는 450억 달러입니다. 100배가 넘습니다. 물론 건강 피해와 재산 피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테라루나 붕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권도형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테라폼랩스라는 회사 자체가 싱가포르에 등록돼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작 회사는 싱가포르에 둔 겁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한국을 떠난 이유로 내세운 건 안전 문제였습니다. 누군가가 집에 침입해서 아내와 아이를 위협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붕괴 직전에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떠났으니까요. 한국 검찰은 그를 쫓고 있습니다. 그의 집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동료들은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권도형 본인에게 공식적인 기소가 이뤄졌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 검찰로부터 연락받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인터뷰를 한 매체도 문제입니다. 코인베이스 계열의 작은 미디어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에 투자한 회사가 테라폼랩스의 모 회사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같은 편에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핵심적인 질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붕괴 전에 돈을 빼돌렸느냐, 왜 경고를 무시했느냐 같은 질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날린 사람이 자기 편 미디어에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상황, 납득이 되십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규제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권도형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는 작동할지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었고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수십조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고 시스템이 무너질 때 싱가포르에 있었습니다. 사라진 3조 5천억 원의 비트코인 행방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제 플랫폼이 중단된 걸 알면서 마케팅에 계속 사용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조작 가능한 구조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테라루나 사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암호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설계자를 믿을 수 있느냐입니다.
비트코인이 시장을 지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계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은 14년간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코인이 나올 때마다 화려한 약속이 따라옵니다. 더 빠르다, 더 싸다, 더 안정적이다. 하지만 그 약속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창업자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도형은 스탠퍼드 출신이었습니다. 똑똑해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의 자랑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스템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20%의 이자를 준다고 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대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건 대부분 함정입니다. 이건 암호화폐뿐 아니라 모든 투자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권도형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격을 당했다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50억 달러가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시스템이 그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